안녕하세요. 시스코 ASB 방어벽 처음 딱 마주하면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만 가득하잖아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명령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한 ASDM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복잡한 이론 이런 건 잠시 접어두고요. 어떻게 하면 방화벽 관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ASDM을 최대한 빨리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먼저 우리가 작업할 가상랩 환경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리 내부망, 인사이드가 있고요. 인터넷과 연결되는 바깥 세상, 아웃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처럼 외부에 공개는 해야 하지만 내부망과는 분리하고 싶은 DMZ 구역.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방화벽에 접속해서 관리할 때 쓰는 매니지먼트 영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여정의 첫걸음을 떼어보죠. 먼저 이 가상 방화벽 장비에 생명을 불어넣고요. 네트워크에 잘 연결됐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상 머신 설정 화면인데요. 보시면 메모리는 2기가로 잡혀 있고 중요한 건 여기 네트워크 어댑터가 4개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4개의 영역,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DMZ, 매니지먼트에 각각 하나씩 연결될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화면, 방화벽에서 제 관리용 PC 쪽으로 핑을 한번 날려봤더니 느낌표가 5개, 100% 성공했다는 뜻이죠. 이건 우리 방화벽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서 네트워크 세상과 대화할 준비를 마쳤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좋아요. 이제 명령줄로 기본적인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죠. ASDM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쓰려는 그 멋진 그래픽 관리 도구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방화벽 자체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sh 플래시 명령으로 들여다보니까 여기 ASDM792.152.bin이라는 파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끼리 작은 드라마를 한번 찍어볼까요? 만약에 관리자가 실수로 이 핵심 파일을 지워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엔 파일이 멀쩡히 있을 때 모습, 그리고 오른쪽엔 제가 델 플래시 명령으로 파일을 날려버린 후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러면 이제 GUI 접속은 물 건너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관리자 PC에 미리 받아둔 ASDM 파일을 TFTP라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화벽으로 다시 쏴주면 그만입니다. copy TFTP라는 명령으로 관리자 PC에 있는 백업 파일을 방화벽 플래시 메모리로 다시 복사하는 거죠. 아주 쉽죠? 그리고 마침내 파일에 성공적으로 복구하고 몇 가지 활성화 명령어만 더 입력해주면 짜잔! 이렇게 꿈에 그리던 ASDM 로그인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 텍스트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래픽 기반의 편리한 관리 환경으로 들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제 GUI에 들어왔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만지기 전에 이 AS의 방화벽이 어떤 원리로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그 핵심적인 2가지 대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딱 이해하면 앞으로의 모든 설정이 정말 쉬워져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보안 레벨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각 네트워크 통로마다 0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 내부망처럼 안전한 곳은 100점 만점, 인터넷처럼 위험한 곳은 빵점, 그리고 기본 규칙은 뭐냐? 트래픽은 무조건 점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점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일단 다 막고 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태 기반 검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방화벽의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화벽은 그냥 오고 가는 데이터 조각 하나하나만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 PC가 먼저 말을 걸어서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그 웹사이트가 응답하는 건 우리가 따로 규칙을 안 만들어줘도 아까 걔가 보낸 거에 대한 답장이구나 하고 알아서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제 방화벽 규칙을 좀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맨날 IP 주소 막 적어놓고 관리도 안 되는 그런 방식 말고요.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전 방식, 그러니까 ACL이라는 규칙 목록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통로 하나에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 각각 딱 한 세트의 규칙 목록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규칙이 수백 개가 되면 관리가 정말 끔찍해집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바로 객체 그룹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저장할 때 가족, 회사 동료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두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하나하나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웹서버들, DB 서버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먼저 웹서버, DB 서버 같은 컴퓨터 하나하나를 객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등록해요. 그 다음엔 내부 서버 그룹이라는 빈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요. 방금 만든 이름표들을 이 바구니에 쏙쏙 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들, 그리고 방금 만든 이 예쁜 빌딩 블록들을 다 합쳐서요. ASDM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방화벽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SDM 방화벽 설정 화면인데요. 한번 보세요. 규칙 만들 때 출발지나 목적지를 지정하는 곳에 네트워크 투 오브젝트 슬래시 그룹스나 서비스 오브젝트 슬래시 그룹스 같은 항목들 있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정성껏 만들어둔 재료들이 보관된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복잡한 IP 주소 대신 출발지는 어디서든, 목적지는 우리 내부 서버 그룹으로, 서비스는 우리가 정한 웹포트들로 들어오는 통신은 허용한다! 와 같이 누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 디지털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셨습니다. GUI를 직접 켜고 방어벽의 핵심 원리 두 가지를 이해하고 객체라는 스마트한 도구로 첫 정체까지 만들어 본 거죠. 이제 여러분 손에 정말 강력한 도구가 쥐어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엔 무엇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걸 응용해서 예를 들면 페일오브 정책 같은 것도 한번 구현해 보는 걸 다음 과제로 삼아 보는 건 어떨까요?